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큼주였습니다. 이번 영상도 공시청님의 공무원 시험 가장 빠르게 합격하는 5단계 전략 책을 읽어보고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해 볼 만한 좋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도 다뤄보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가 이번에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모의고사 55점 그리고 시험 100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모의고사 푸는 날, 즉 멘탈이 털리는 날이다. 모의고사에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다. 연습을 좀 어렵게 해야 실전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전수는 당연히 탈탈 털린다.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아는 문제도 틀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로도 틀린다. 시험 2주가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멘탈이 털릴지라도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목마다 따로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아니라 시험 시간과 똑같이 전 과목 모의고사를 꼭 한 번이라도 풀어봐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수험생들이 꼭 봐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일단 기출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모의고사는 시험 보기 한 달 전이라도 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기출로 물론 아웃풋 연습을 할 수 있죠. 기출로도 뭐 삭제 작업 같은 거 하면은 그것도 아웃풋 연습이 되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5과목을 모아놓고 아웃풋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한 달 만이라도 한번 모의고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공시처님이 적으신 것처럼 아마 점수는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보통 강사님들이 모의고사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모의고사 풀고서 점수 안 나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실전 시험을 대비하면서 시행착오를 미리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적은 거 보니까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아는 문제도 틀리고 단원별 기출에서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제대로 암기가 안 돼서 또는 실수 틀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실수들이 계속 많이 반복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과 똑같이 전 과목 모의고사를 꼭 한 번이라도 풀어봐야 한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처럼 풀면 심장이 정말 빠르게 뛴다. 정신도 없고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 게 느껴진다. 연습을 해도 이런데 연습을 하지 않고 실전에 들어가면 그 심장 떨림과 압박감을 단단하게 버텨낼 수 있을까? 나는 시험 2주 전부터 2번 정도 진짜 시험을 보는 것처럼 모의고사를 풀었다. 시험 당일에는 9시 20분에 이실에서 10시부터 100분 동안 시험을 본다. 나도 시험 2주 전 초반에 한 번, 그리고 1주 전 초반에 한 번, 10시부터 5과목 모의고사를 다 펴놓고 실제 시험처럼 문제를 풀었다. 마킹하는 시간 10분을 제외하고 90분 동안 시간을 재며 문제를 풀어보면서 시험 당일에 시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감각을 키웠다.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는 문제를 잠깐 고민하면 1, 2분이 금방 지나간다. 30초에 문제 하나를 푼다고 생각할 때 1, 2분은 두 문제에서 4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다. 헷갈리는 한 문제 때문에 2분을 날리면 다른 문제에 4문제를 못 풀어 20점을 날릴 수도 있다. 시간관리 연습을 꼭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추가적인 설명 드리면요. 수험생분들이 이제 보통 시험장 가면은 또는 모의고사 풀 때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또는 지역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물론 뭐 지역적인 문제가 뭐 한두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한두 문제를 딱 푼다고 했을 때 만약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은 그 한두 문제 빨리 넘어가세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나머지 18문제를 다 맞추셔야 합니다. 왜냐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우리가 100점 방지용 문제로 지역적인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뭐 한두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할게요. 근데 그 문제는 애시당초 맞추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합격생분들은 그런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내가 모르는 문제인데? 그럼 내가 모르면 단데도 모르겠구나. 왜냐면 보통 대다수가 같은 강사님이 같은 교재를 많이 보니까 그런 문제를 보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집중해가지고 다 맞추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다시 그 문제 들어가서 안 풀리면 보기양 수업법으로 푸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합격점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연습이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같이 막 풀려고 해요. 그 자리에서. 근데 문제는 풀지 못하고 시간을 뺏기고, 정작 안타까운 것은 그 시간 뺏긴 걸로 인해서 정작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시간이 없어서 더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문제, 어려운 문제, 100점 방지 문제 나오면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틀려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왜냐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면은 분명히 그 문제는 많이 틀리실 거예요. 그러면은 합격 컷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뭐 틀리는 문제가 2문제 나왔는데 합격 컷이 90점 이상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90분에 대한 시간 감각을 익히고 나머지 10분에는 마킹하는 예행 연습도 하기를 추천한다. 나는 마킹은 10분만 시간을 남기고 바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OMR 카드 마킹 연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마킹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 OMR 카드에 10분 동안 100문제를 마킹하는 연습을 해보아야 한다. 실수로 마킹을 잘못했을 때 OMR 카드를 교체해도 되는지 시간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문제에 1분에 몇 문제 정도 여유있게 마킹할 수 있는지 시간에 대한 느낌을 익혀야 안전하게 답안지 마킹을 끝낼 수 있다. 마킹 연습 상당히 중요하죠. 마킹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시험장 갔을 때 마킹 교체할 때 그때부터 뭐 당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수험생들이 많이 상담해서 여쭤보는 게 문제를 풀면서 마킹을 계속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문제 다 풀고 나서 한 번에 마킹을 하는 게 좋은지, 그거는 각각 수험생들의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도 같이 해보면서 본인이 선호하는 마킹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실제 시험에서는 영어 100점을 받았는데 시험 전 못 봤던 모의고사에서는 55점도 받아봤다. 모의고사 점수가 실제 시험 점수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모의고사 점수 때문에 좌절하면서 시간만 날리지 않아도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모의고사를 푼 공시생들 모두 멘탈이 털리고 있기 때문이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학원에서 이제 각 과목별로 모의고사를 보는데, 모의고사가 이제 보통 이제 일반 다른 학원의 모의고사를 보거나 강사님들 모의고사 볼 때 강사님들이 보통 모의고사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합격생분들도 모의고사 보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 실제 시험 나왔을 땐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시험은 강사님들이나 그 강사님들의 연구원분들이 내는 게 아니죠. 출제위원이 내는 거잖아요. 시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모의고사를 어렵게 내야지 수험생들이 계속 임장을 듣고 모의고사를 계속 구매를 한단 말이죠. 만약 모의고사가 쉬우면은 대다수가 다 독학을 하니까 학원이나 이제 보통 사설 모의고사도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점수 너무 안 나온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변별력이 있진 않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실전 연습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해보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모의고사에서 하는 여러분들 실전 연습은 시간 배분.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국어는 20분, 영어는 30분, 나머지 과목은 10분에서 한 15분 이내로, 그리고 OMR 카드 10분 이내로 적는 연습, 이런 연습도 하고, 두 번째는 과목 순서, 자신이 선호하는 과목 순서를 한번 정해보시면 좋은데, 보편적으로 언어 과목은 좀 앞부분에서 좀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서 다른 과목 풀다가 뒤에서 응용 문제인 언어 과목 풀려고 하면은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이 잘하는 과목들은 앞에다 놓고 못하는 과목 뒤에다 넣어가지고 잘하는 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아껴가지고 못하는 과목에서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풀려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 시험장 갔을 때 그런 방법이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했던 과목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갑자기 또 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언어 과목은 앞에서 풀되, 대신에 국어를 먼저 풀기 힘드신 분들은 뭐 한국사 정도는 앞에다 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어 과목은 최대한 원래 순서대로 좀 풀자. 그리고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아까 말했듯이 넘어가는 연습도 중요하고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 풀려고 했다가 정작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리면 더 틀린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누구나 다 똑같이 틀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내가 맞춰야 할 문제를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그리고 뭐 OMR 카드 작성하는 연습, 그리고 틀린 문제를 통해서 약점 체크하는 연습. 틀린 문제는 둘 중에 하나라 했죠. 만약에 지역적인 부분에 틀리시는 분들은 이건 그냥 지역적인 문제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지만, 만약에 실수로 틀린 부분은 그 실수는 반복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모의고사를 본 뒤에 해야 할 것은 절망이 아니라 대비다. 실제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자신을 업그레이드하자. 머릿속에서 전체 범위 목차를 떠올리고 형광펜을 칠하는 느낌으로 시험에 대비하자. 모의고사를 풀면 책 한 권에 딱 20문제를 뽑혔기 때문에 생각처럼 머릿속에 필요한 내용이 쏙쏙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 범위를 머릿속에 떠올려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내가 그동안 외웠던 지식들을 전체 범위로 떠올린 후
취재자들이 문제를 내고 싶어서 근질근질 대기하고 있는 포인트들의 형광펜을 칠하는 느낌으로 머릿속에 떠올린다. 이런 연습을 하면 실제 시험에서도 문제를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다. 내가 산 과목별 모의고사 한 권을 다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을 하려고 푸는 것이지 양치기식으로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면 안 된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풀고 간 모의고사도 많았다. 시험 전에 5과목 모의고사를 한 번에 시간적으로 푸는 실전 연습을 2번 이상 하기를 추천한다. 나머지 모의고사들은 각 공부하는 시간에 쪼개어 넣고 15분 안으로 빠르게 풀어보는 식으로 연습을 해도 된다.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의고사 점수에 멘탈이 털리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한다. 문제를 틀리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의고사에서 털리고 있는 당신의 멘탈을 응원한다. 자,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더 알려드리면은 모의고사를 어느 정도까지 풀어야 되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그냥 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데까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서, 기출, 모의고사 했다고 하면은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기출이나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자주 틀리거나 해설이 부실하거나 그런 부분 위주로 배지독해 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기출에서도 중요 포인트가 있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을 거고 강사님들의 뭐 단원별 모의고사나 전범 모의고사에서도 중요 포인트가 있고 지역적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럼 무조건 기출은 다 중요하고 모의고사는 중요하지 않다. 그건 아니고 기출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거고 모의고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2개를 먼저 잡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기출과 모의고사에서 중요 포인트 다 잡았어요. 여기서 중요 포인트라는 거는 강사님이 선별해준 포인트, 강사님이 이건 중요하다 이렇게 선별해준 포인트도 있을 거고, 근데 문제 계속 풀다 보면은 계속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도 중요한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요 직렬 위주로 약간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는다. 그럼 그때는 차차 지역적인 거 넓혀서 가면 됩니다. 즉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의고사 많이 푼다 그런 것보다는 일단 기출의 중요 포인트를 먼저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의고사 너무 늦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모의고사 많이 푸는 시기잖아요. 점수 잘 안 나오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합격생분들 똑같이 안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시험은 끝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틀리는 부분을 통해서 약점을 체크하시고 멘탈 강하게 잡고 꾸준하게 계속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험은 끝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이 시기에 멘탈 막 털리거나 그런 걸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좀 약간 강하게 마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날만 여러분이 잘 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나올지 본인이 잘 아는 부분이 나올 수 있고,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빨리 체크하고 보완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시천님의 공무원 시험 가장 빠르게 합격하는 5단계 전략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공유해볼 만한 내용을 같이 공유해봤고요. 책의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